한문을 잘한다고 원납자라고. 여기는 동아시아 한자문 학습니다. 서부 세력에 해가지고 동아시아 사람이거든. 초반에 영국 사람들이 동양을 침략하고 문물을 다 없애고 소나문화가 와서 지배하기 때문에 차차 한문이 흐려지고 오늘날에는 이 한문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이 한문 문학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문과학 하나도 못해요. 문학, 사학, 철학 아무것도 안 돼요. 이 한자에서 이 문학, 유명 가성을 모르면 못해요. 이 사회과학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이 교육, 모든 사상들이 이걸 모르면 못해요. 인문과학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종교, 철학, 예술까지도 그래요. 음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수화를 그렸다. 산수화를 그리면 산이 많고 물이 흐르고 폭포수가 흐르고 수북이 울창하고 그래도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집이 있거나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게 있거나 그게 아닌데 그게 없어 자연만 그러면 아무 때문에 없어. 그게 그냥 그래야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칠하면 서양 그림은 캔버스가 빡빡하게 전부 그려요. 다 색을 칠하는 거. 동양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백이 많아요. 그 여백에다 글씨도 쓰고 도장도 찍고 정말 그래도 여백이 많아야 돼. 그것도 음양이에요. 자연과 인간 이것도 음양이에요. 음양을 떠나서는 예술도 못해. 정치, 경제, 사회, 자연과학 하나도 못해. 천문지리, 약학, 의학,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음양을 모르면 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하고. 이게 음양이야. 그게 음양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말이야. 이건 태국에서 오는 거야. 태국에서 오는 거야. 태국을 알고 이제 음양을 알아야 돼. 근데 음양이 이제 이게 되면 사상이 돼요. 사상이 되는데 이 사상에는 여기 음이 이렇게 있고 양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둘로 갈라져. 태양이 있고 소양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태양이 있고 소양이 있어요. 그래서 둘은 넷이 되는 거예요. 넷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또 여기서 또 갈라져서 넷이 여덟이 되는 거예요.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0이 되고 30이 64 되고 64배가 주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의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려워. 그리고 이거 먼저 이게 프로스트거든.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 의명이 이게 중화를 이루어야 되거든. 중화. 이게 대립이요. 이게 음과 양은. 음이 있다면 왼쪽이 있다면 바른쪽이 있어. 머리가 있다면 꼬리가 있어. 삶이 있다면 죽음이 있어. 낮이 있다면 밤이 있어. 언제든지 그 대립을 얼른 알아야 돼.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상대를 얼른 반대로 안다고. 생이 있어. 언젠가 죽고. 그래. 그건 안 봐도 알아. 원리가 그러니까.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안 봐도 알지. 지구가 생겼어? 그럼 반드시 멸해야지. 언제 없었던 지구 없어져요. 조금 오래 가는 것 뿐이지. 하루 살면 하루 살고 죽지. 사람은 100년 살고 죽지. 지구도 이게 지금 47억만 년 왔는데 언제 보면 없어져.
없어졌다고 뭐 한탄할 건 없어. 또 나오니까. 또 나오거든. 낫다고 좋아하지 뭘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나서 플러스된 것도 없고, 죽어서 마이너스 된 것도 없는데, 그건 더만 우연해지고 해탈하는 거야. 거기 붙들려가지고 없어지면 그건 집착인데. 그거 얼른 알아들어라. 그런 얘기야. 음양이라는 걸 서양 사람들은 음양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숨 들어셔? 양이에요? 그럼 반드시 다 쉬시고 내쉬어. 이거 의미예요. 사람이 날 때 코로 숨 쉬지 않았어. 배꼽으로 숨 쉬었어. 엄마하고 똑같이. 영양도 거기서 먹고 숨도 거기서 쉬고. 이 세상에 나오면 배꼽을 잘라요. 캐를 잘라서. 분만 끊어요. 그리고 배꼽물을 딱 닫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 애기를 닦아서 이렇게 들고서 볼기짝을 탁 때리고 말이야. 와! 하고 오는데 코로 숨이 들어가는 거야. 처음 이 대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뱉어. 들어쉬고 뱉고. 울지 못하면 말이야. 그냥 죽는 거야. 숨을 들어쉬지 못했으니까. 그냥 울어야 돼. 그러면 숨을 들어쉬면, 그 다음은 내쉬고, 들어쉬고. 그러고 어떡하나? 밥은 입으로 먹어. 젓가락 먹어. 애기. 연습했어? 연습 안 해도 다 해. 자연적으로 다 해. 그거 누가 시켰나? 사람이 시킨 거 아니야. 임금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하늘이 시킨 거. 자연으로. 자기가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죽고 싶어 죽어요? 낳고 싶어 낳았어요? 숨 쉬고 싶어요? 안 돼. 빽빽이 돌아라해서 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버리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감정과 편견과 이런 걸 내고 가서등거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길하지 않고 흉하고 복받지 않고 화받는 장점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미예요. 그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 100년 살면 9억 번 숨을 들어쉬고 내쉰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들어 마시는 게 생의 표시요. 삶의 표시요. 못 쓰면 죽으니까. 근데 죽을 때 100년 살고 죽을 때 숨 죽을 때 쉬거든. 근데 어떻게 쉬나? 마지막에 뱉고서 끝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마셔서 살고 마지막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에 하는 거나 100년 살 때 한 번 들어마시고 한 번 내는 똑같지. 뉘앙스가 같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조그만 거라면 큰 것도 다 알아. 조그만 거면 게 아니야. 조그만 거 가지고 큰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나 속에 있는 내 진리를 알면 우주의 진리를 아는 거야. 이 태극이라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태극을 말하는데 월남 만천에 천척에 언지라 달이 떴는데 만천 이 강에 이렇게 비치거든. 그러면 1000개, 10,000개의 강 속에 곳곳마다 둥근 달이 거기 있어. 그렇잖아요. 달이 떠서 하나인데 강물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의 달이 거기 다 있잖아. 응? 뭐 조그만 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술잔에도 있어요, 달이. 내 눈물방울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천분지일의 달이냐? 은폭의 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로 말하도 한 태극이고, 한 조그만 물건을 말해도 태극의 이치가 있다. 그게 똑같지. 대소가 없어. 선호가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태극을 알면 우주를 아는 거지. 철학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동서고금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걸 잘 알아두면 내 속에 우주가 있다. 내 속에 있는 우주를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동양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크다고 크고 적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속에도 있어. 거기도 운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떴다 하면 태양이 떴다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달들이 여기는 태양이고 여기는 토성이고 여기는 수성이고 뭐 지구고 뭐 이거 화성이고 목성이고 목성 같은 건 말이야. 우리 지구는 말이지 365도 4분의 1에 돌아오지만 이거는 말이야 목성은 81년 만에 한 번 돌아온대요. 81년. 아, 요거 토성 같은 거는 뭐 360일 안 걸려요. 쭉 돌아와요. 근데 이거 돌아다니는 운성이에요. 운성. 그리고 호흡에 산다는 운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의 항성이야. 요거는 움직이지 않거든. 요거 항성이야. 요거는 뭐냐 하이니까 중심이거든. 요건 양이야. 요건 음이야. 그 음성이 돌고 요거요.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가 돌고 지구가 중심이 돼서 이 지구라는 것은 그럼 돌기만 해. 지구가 요거 중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중심. 그럼 달이 말이야. 요걸 돌아요. 요 지구가 여기 있다면 이 달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달을 따라서 지구를 따라 달이 돌아. 지구는 태양을 따라서 또 돌아. 왜냐면 뭐 중심이 있고 원주가 있고 중심이 있고 원주가 있고. 가는 이렇게 원자 같은 게 있다고 하자. 원자. 아톰 조금. 그러면 요 중심이 하나 있고 요거 바깥에 도는 게 있다. 요 가운데 있는 건 프로톤이고 요건 엘렉트론. 이거 중심이 요거 돌이. 태양이 있고 다른 위성이 도는 거와 똑같아. 요런 원자 분자 속 조그만 속에서도 의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암만 쪼개도 의명의 원리가 그 속에 있고 항과 위가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의과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주역부터 해야 돼. 의명 모르면 의과대. 내가 천문학을 한다. 주역부터 해야 돼. 정치학을 한다. 주역을 해야 돼. 근데 주역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순간 같으지 뭐 이서야지 소리하고 저가 딴 소리하고 저가 딴 소리. 그 문제. 대표성, 통일성 그 기초가 안 됐지. 동양 철학에서 이 태극 음양성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게 육아에서 태극 무국을 얘기했지만 도가에서 무국이라는 얘기를 했어. 노자 철학에서 노자가 그 말을 했어. 그 노자도 도가 사상인데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육아는 인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을 중심한 사상이에요. 그건 자연을 중심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자연을 말하든 인간을 하든지 의명은 다 들었어. 의명은 다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지 의명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태극이 뭐고 의명이 뭔가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태극과 의명 관계는 어떤 건가?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하자면 이제 성리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태극과 의명 이건 보통은 이렇게 무, 허, 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본이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유에 대해서 혹은 여기에 대해서 실에 대해서 여기 콩에 대해서도 이 콩 빈 게 아니니까 여기 실제로 있는 거지. 이것도 유의 세계지. 근데 여기서 와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온다고 내려. 그러니까 여가 첫째고 여가 둘째로 이렇게 돼요. 어떠한 이건 불교, 이건 장자, 이건 노자, 이 다른 사상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걸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무국이라고 부른다고. 여기를 무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유가 있는데, 여기 태극이라고 하는 세계가
여기서 이 무에서 낳는 걸로 돼요. 낳는 거. 그런데 육아의 사상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특징을 얘기하려고 봐. 육아의 사상은 반드시 저렇게 무에서 육아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여기, 한영 이걸 봐요. 이걸 조리한 건데, 요거는, 이 주역에 계사에 있는 거예요. 계사편에 있는 건데, 요거 좀 바꿔. 요거 좀. 여기서부터. 이거는 무국이 태극에서 양의가 생겨서 이래서 나간다. 근데 여기서 양의가 이제 구조적으로 말하면 이게 오행이 되는 거예요. 오행이 돼. 왜냐면 동, 남, 서, 북 이렇지.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동서남북. 여기 중앙. 이건 중앙은, 이건 토야. 여기는 동방은 목이고, 남방은 화고. 여기는, 또, 금목수, 화, 토. 여기는, 수고. 요거는 중앙은 요거 토. 중앙은 토라. 이게 전부. 그러면 이쪽은 이건 양이고, 이쪽은 이런 의미라고. 근데 음양이 해석이 동쪽, 북쪽이고, 남쪽, 북쪽이래요. 이건 여기 언일인자, 여기 예돈연자. 여기 오르는 자, 여기는 지혜로운 지자, 여기 중앙은 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빛깔들, 또 음식도, 인간도 전부 다 모형으로 갈라져요. 거기에 성격이 거기에 맞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동대문을 인문이라고 그래요. 흥인지문. 남대문을 숭례문. 여기는 돈의문. 이건 돈의문이라. 여기는 홍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알아야 이제 오행을 알거든. 오행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적인 것만 아니야. 제도도 그래요. 저렇게 음양 오행으로 만드는 거야. 정부, 조직하는 거. 군대의 조직.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제도가 음양 오행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동대문이라고 안 하잖아. 흥인지문이라고. 남대문이라고 안 하잖아. 남대문이라고 안 썼어. 숭례문이라고 썼죠. 북대문은 홍지문이요.
뭐지 왜 상명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또 나가에 문화천 가는데 보면 개화집 있잖아. 홍지문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인의예지. 시는 가운데인데 보신각. 중앙에 보신각 쪽을 때리면 가운데. 예. 근데 지금 문이 다 있어. 동대문도 가보고 흑인집, 남대문도 지금 헐어서 그렇지 숙명은 써 있어. 북대문, 홍림은 지금 써 있어. 여기 가면 보신각이라고 써 있어. 보신, 니들 진짜 보신이라고 써 있어. 근데 돈의문은 헐어냈는데 없어져서 글자도 없어지고 지금 잘 모르죠. 저 중앙일보사에 있는데 거기요. 그런데 요 최근에 나왔어요. 돈의문이 간판이 나왔어. 돈의문 그 집도 나오고 요 간판 달린 게 나왔어. 엊그제 나왔어. 근데 이제 요 돈의문 이렇게 써붙인 간판 크기가 있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둘레가 있으니까 이게 딱 찍으면 말이야 복원할 수 있어. 왜 그러냐? 여기 오리지널 여기 매치 요거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가 나와니까 그거는 전체 비율이 나오니까 똑같은 비율로 집을 질 수 있다.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보면은 그 인의의 시인의 오행을 모르면 안 돼. 오행은 음양에서 나오는 거야. 음양을 모르면 오행도 안 돼. 음양어서는 태극에서 나오거든. 그럼 태극이 뭐냐는 게 중요한데 태극에 대해서는 여기 이거는 주역이 있으니 주역은 중나라 때 거예요. 중나라라는 건 말이지 BC 1122년에 중나라가 섰어. 그래서 한 800년 왔죠. 그러니까 BC 1122년 올라가면 중나라는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역이라는 책이 그때 만들었는데 회사가 있고 효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자는 BC 551년이에요. 그래서 72세에 살았어. 그러니까 중나라 때보다는 중나라가 3000년이 넘으니까 500이라면 한 600년 후에 공자가 났지. 중나라 생긴 후에 이렇게 2562년인가 공자가 돼요. 나이로 말하면 2561살일 거예요. 그 전에 올라가면 공자 없지. 안 났으니까. 그럼 역사가 없냐? 역사는 반발력이 있는데. 이거는 다 있지. 유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만 나서 주역에 대한 시빅을 지었어. 시빅. 예, 연집자하고 나래입자 시빅을 지었어. 거기에 있는 말이야. 이 주역이라는 것은. 주역 계산이 주역 시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시빅. 공자가 지었다고 하고 공자의 조수를 하고 여기 대해서는 약간 의심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있는 말로 여의도 태극하니 시생양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태극이라는 말의 시작이요. 이거에. 그리고 이거는 무극이 태극, 태극이 생양이는 이건 주령계가 한 말이에요. 주령계. 주돈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주돈이라고 하는 이가 이게 송대, 성리학의 여기가 시조예요. 여기가 시조예요. 그래서 이건 한 1000년밖에 안 되니까 1000몇백 년 되겠네. 그런 정도인데 여기서 무극이라는 말하고 태극이라는 나왔어. 이 무극이라는 말은 노자도 했어. 노자 도덕경에 무극이라, 복구요 무극이라. 이 무극이라는 말을 했어요. 복구한다.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무극으로 돌아간다. 복구요 무극이라. 이게 노자의 17장인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공자하고 당시야. 이 공자하고 노자하고는 이 둘은 서로 만났어. 대화를 해. 그러니까 한 2500년 되는데 서로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무극이라는 말 여기도 나오고. 근데 무극이라는 말은 주역에는 없어. 근데 주돈이 송나라 때 와서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써 있어. 근데 이 무극이라는 개념하고
여기 무극이 같으냐? 이게 같은 거냐? 같은 내용이냐? 하면 같지 않아요. 글자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그게 어떻게 다른가?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다오이즘하고 이 컨퓨시아니즘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대목이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학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주의, 아주 하나는 민문주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새겨볼 때, 여유 태극하니 시생양이라,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게 주역에 있는 말인데 개사에 누가 한번 새겨봐요. 여유 태극하니 시생양이라. 어떻게 새겨요?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그것이 양을 낳는다. 낳는다. 그러죠? 해석이 했어. 그러면요, 지시대명사 이것이 뭘 가리킨 거예요? 시라는 게 이것이 양이란다. 이것이 어떤 게 이것이? 잘 말해봐요. 태극. 말해봐요. 태극. 여기가 태극하니 시생양이라. 어떤 게요? 이것이 양이를 낳는다 그래서 태극이 아닙니다. 뭐가 그럼 시가 뭐냐고? 뭐가 시냐고? 이것. 아니 태극. 태극. 그럼요. 대개 그렇게 해석해요. 대개 그렇게 해석해요. 한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여기라는 건 번역하면 바꾸리 없다. 번역. 요거 태국은 요거는 이라고 보는 거야. 이라고. 태국은 이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태극은 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지적인 요소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만 말해도 조금 의미가 다르긴 다른데, 요 이자는 번역지 중에 불역지리가 있으니 이것이 야외 사생 800만 날란다.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해석을 그냥 태극이라고 보고, 태극은 이치라고 보고, 이치는 무라고 보고, 무가 양의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될 게 노자사상이 되는 거야. 거기서 갈라지는 거야. 여기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똑똑히 아는 사람은 성리학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리학을 못해요. 딴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닦지 말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극이 태극이 생이잖아요. 요거는 주역이 있는 게 아니라 소음대 주령계가 한 말인데, 요 무극이 태극,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해석해봐요. 무극이 태극이 무슨 소리야?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 소린가? 무슨 소리야? 무극과 태극은 같다는 의미로. 그런데 문자로 했었어. 일전에 선생님께서 카타로나, 옳지.
형상은 없지만 이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어. 그 말은 아무도 못하는 게, 그거는 주자가 하는 말이야. 그게 묘한 소리요. 형상은 없지만 태극지리가 그 속에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가 있다는 소리지, 무국이.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노장적 해석을 한다고. 그리고 그게 보면도 몰라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태극이야. 여기 무국이 태극이라는 것은 이건 무에서 태극이라는 유가 나왔다.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무국 개념과 태극 개념이 같은 표현이야. 이거는 말하자면 형상은 없지만 거기 진리가 들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무국태극 했지만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걸 자 무국으로부터 태극이라. 무국으로부터 태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요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못해요. 한문 잘한다고 해서 이거 그 의미를 해석해 보라고 그러면 전부 틀려. 그래서 성리학 못해. 성리학은 아무나 못해. 근본도 모르는데 정상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면 조만강, 북쪽으로 흐르면 송화강. 전부 강이 달라져. 초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계가, 논리 체계가 전혀 달라져요. 그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를 정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리학을 하는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거는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서화담 같이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성리학자도 저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학설이 달라지고 나중에 싸움이 된 거예요. 그걸 거기 애당초 초점을 뭘로 맞는가? 에? 아 이거 하면 동쪽인데 아 이렇게 하면 서쪽 아니요? 아, 이거 반대로 하면 서쪽 아니냐고.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어를 향하고 말을 했나가 따라서 전혀 달라져. 체계가 달라져. 학설이 달라져. 그거 가지고 분수령이에요. 갈람질이라. 그 메인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되게 자무이유로 이렇게 누구의 태극이라고 하는 데 갖다가 자무이유 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 말이야. 요거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뭐가 달라서 그런가? 요걸 제대로 해야 성리학을 옳게 해야 돼.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내가 거듭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요걸 옳게 알아놓으면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쉽게 터져나가요. 그러면 태극을 뭘로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모든 학파가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 닦아도 괜찮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렇게 태극 무국을 얘기. 만약에 무국만 얘기하고 나면 말이야. 이게
또 태극을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원래 도가가 말했거든. 도가 사상에서. 이 유가가 아니고 유가가 무국을 얘기한 건 유가에는 처음에 무국을 얘기한 건 없어. 이건 여기 아니고 여기가 했거든. 여기는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주령계가 이 주령계가 공자 매개는 2500년이고 주령계는 1000년 정도인데 그러면 이 없던 도가의 얘기를 말이야 유가에서 빌려온 까닭이 뭐냐? 이거 왜? 뭐하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이건 왜? 구워다가 놓고서 그 혼란을 일으키고 그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냐? 이제 이렇게 육상산이라는 이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거야. 그 본래 도가의 용어고 도가의 개념인데 유가가 그걸 끌어다 쓸 게 뭐 있느냐? 그렇지 않다. 노자가 말한 무국이라는 개념하고 주령계가 가져온 무국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러냐? 이 읍실 문자를 안 쓰고 태극이라고 하면 어떠한 태극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건이 하나 있는 줄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태극이라는 물건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양의를 낳고 사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떠한 사건이나 물건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으로 이런 형상으로 형이 가지고 있기 또 이런 모양이 있는 이런 형상으로 이런 형으로 이걸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비교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문자를 가져온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무국만 얘기하고 말리 태극을 왜 하느냐? 그러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진리가 있다고 하는 여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가면 빈탕탱이가 돼가지고 노장, 허공, 불교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 개념은 노장 사상도 아니고 또 이건 불교 사상도 아니고 노장 사상도 아니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건 무국만 말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유너 공적이라. 그만 이 빈 공자에 쑥 빠져버렸어. 여기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말하고 이걸 말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하지 말지. 요것만 말했다면 또 어떻게 되나? 요걸 말 안 하고. 이것만 말하면은 빈탕탱이에 빠지고 요것만 말하면 이 태극이라는 게 뭐냐? 도가 일본이라. 이 세간에 있는 어떤 만물 중에 하나가 태극인가? 요렇게 떠들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 또 빈탕탱이도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라고 요렇게 말을 한 거다. 이건 아주 전반불파야. 둘러버치고 태기를 쳐도 깨지지 않는 말이다. 묘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주자가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국태극론을 잘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다 헛소리야. 딴 데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 쓸데없는 소리가 끝나. 요거 잘 알아들어야 돼. 여균태극하니 시생양이 태극이 양이 일어났다. 태극은 진리의 무다. 근데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냐? 가장 말하자면 이건 이 태극을 갖다가 이건 태극을 갖다가 이거는 저는 한 물건이라는 그런 원초적인 물건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이렇게 배웠다는 말도 아니야. 이 말에 알아듣기 여기 이해라고 했지만은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은 말이야. 음양은 이건 기호. 음기와 양기. 태극은 진리라. 이런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요 진리에 대한 개념, 요 이라는 개념이 뭐냐? 여기로 해서 해석이 다 다른 거야. 그 진리의 개념이. 요게 아주 대단히 어려운 대목이야. 간단히 말하면, 태극이 기냐?
이해라, 기해라. 어떤 거냐 말이에요, 태극. 여기서 말이지. 만약에 태극을 이런 그릇이나 형상이 있는 사물로 본다면 아니지만 이렇게 요 기에도 이렇게 형기가 있는 형기지도 있지만 이게 사물의 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이야. 이 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기운이 있다. 맑고 허한 기운. 그 맑고 허한 기운은 말이야.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리고, 손으로 만져도 만져지지 않고, 코로 맡아도 무서운 거죠. 냄새도 없어. 이 우리 감각기와 다른 정을 가지고 해도 안 보여. 100배, 1000배 저는 이런 현미경이나 작은 건 현미경 모르고 망원경으로 그래도 안 보여. 그렇게 너무 작고 청한 아주 파랗게 투명해서 안 보이는 기운도 있다. 이렇게 탁해서 또 무거워서 무겁고 중탁한 기운. 이것은 말이야. 이렇게 형기로 사물, 일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건 감각기관에 들어오지만은 중탁한 기운은 청허지기는 박지부도 시불견하고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무슨 물질이나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어. 박지부도 만져도 만져지지 않아. 그런데 그런 걸 말이야 청허지기라고 한다. 그 청허지기가 그건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못 본다. 청허지기가 있다. 태극은 청허지기를 말하는 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대표자가 중국어로 말하면 장행거, 장제라고 하는 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는 누구냐? 서화담이야. 서화담 철학은 어려워. 아니 들리지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냄새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거 냄새도 못 받고 만져지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움켜져도 지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있다 그래? 내가 일본서 그 1962년 몇 년 전이요? 지금 84년이요? 아니 84년은 아니지. 48년 전에. 네? 48년 전에. 42년에. 42년. 네, 내가 1942년에 예. 일본에 가서 그 58년 전에. 58년이면 내가 88살인데 68년. 어제 계산도 잘 못한다고. 네, 내가 58년 전. 1960년에 일본서 한국 승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막 40단 초요. 40 초인가요. 내가 그때 성균관대학 교수고 서울대학에 강사 그때요. 그 일본에 가서 한국 승리학의 특징을 발표하는데 그때 청중들이 왔는데 일본의 경성제에 대해서 동양 철학 가르친 교수가 다 왔어. 다카하시 도루가 그때 살았어. 다카하시는 저 박종홍 선생, 이의승 선생, 이 모든 선생들이 그한테 배운 제자였어. 경성제대에서. 근데 그 노 교수가 거기 왔어. 아마 그때 아마 나이가 막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일본에 이제 동경대학 교수도 와가지고. 근데 거기 누가 와냐면 이북의 조선대학 교수들이 왔죠. 일본의 공산당 조선대학이 있거든. 그건 평양에서 세운 거예요. 거기 교수 세계대회를 하니까 퇴계학 대회.
근데 거기서 내가 한국 성리학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노 선생들이 쭉 앉았어.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노 선생님 90이 가까운 노 선생님이 있고 젊은 대가들이 나는 그때 40대인데 40 초반이니까 아마 62년이면 30 몇 세일지도 몰라. 지금 내가 88이니까 그거 빼면 얼마요? 예? 내가 그때 40이 다 안 된다 그런 정도.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왜 나이 노 선생들이 와 계신데 이 선생들이 말한 퇴계율고 화담 무슨 성리학에 대한 논설이 많은데 정성대학 논문집에 내가 거기 있는 말은 안 하겠다. 거기 한 번 내가 왜 또 하냐. 상 하나 있으면 되지 상을에다 상 또 하나 누구 못 읽거든. 내가 안 하고 치사한 거 아니라 한 가지 뻗었지만 또 이렇게 내가 더 붙이고 왜 또 가냐. 가정에를 또 갖다 붙이거든. 내가 그걸 안 한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한다. 그때 내가 30에서 40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 노 선생들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눈이 후둥근을 듣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담의 특징, 물곡의 퇴계의 특징, 율곡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특수한 얘기를 내가 쭉쭉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조금 시간을 남겨놓고 질문하라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어. 근데 양복을 입었어. 우아기도 입었어. 근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노타이 저기 타이를 안 맸어.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게 앉았어.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일본 조선대학 공산당대학 조선사람 교수요. 그가 이제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게 뭐라고 묻는 거 아니? 그 서하담의 기가 이렇게 형상으로 있는 유형한 기도 있지만 사물의 기운도 있지만 이렇게 중탁한 기운으로 사물의 기도 있지만 청허지기는 그건 들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아무도 그건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청허지기가 있다. 그러니까 기가 있으니까 요 기라고 하는 건 말이야. 요거는 요 기라고 하는 건 이 기운이 있으니까 요 기가 말이야. 요 기가 이렇게 직결이 되면 요것이 뭐냐? 질이 생기거든. 여기서 요 질이 형이 생기거든. 형이 생기면 물건이 되거든. 그러면 요게 물건의 그거는 형으로, 기로, 집으로 청허지기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분은 유물론이거든. 그 정도를 무시해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이야. 현기론이야. 관념론, 배필이야. 종교라는 건 되게 관념이야. 내가 신앙하는 거, 내가 그리워하는 거, 소망하는 거. 조금 형이 상황이고 아이디어리스틱하거든.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철학은 유물론 철학이고 유심론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서하담이 기가 이 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 기가 청허지기로 꽉 차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물론 철학에 적절하거든. 그렇잖아. 호이자는 유물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못당할 철학을 말한 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묻는겨 나한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저 청허지기는 우리의 사유를 떠나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 사물인가? 실제 하는 물건인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유물론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왜 그러냐면 유물론 철학의 근원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서화담의 철학을 묻는 거야. 에? 그 청허지기는 손으로 제표하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의 사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구나. 이게 주관적으로 말이야. 주관적으로 이게 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게 하나의 관념화된 대상 이렇게 된 거. 이러면 이건 유심론이 되거든. 유심론이 되거든. 여기는 유물론이 되거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입장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자유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말이야. 이거는 하늘이 준 거예요. 천부의 인권이라. 그거 하늘이 준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되기는 어려워요. 하늘에서는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 본성, 하늘에서 준 천명지 의성이 있는데 본성대로 설정, 성기, 요수는 성기라, 요수는 성품대로 했다. 인역이 없고 도심대로만 했다. 그런데 그 도심이라는 건 하늘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천부의 인권이 되니까 이건 유심론이 되고 요건 유물론 되는 게 그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이게 재밌거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주가 청원이기로 꽉 차 있다 하니까 이거는 유물론의 철학을 정립해줍니다. 그 말이야. 그걸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우리의 사유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청허지기가 실제 있는가?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말로 대답하지 않고 서화담의 말로 대답하겠다. 당신 질문을 서화담한테 묻는 걸로 알고 서화담의 말로 내가 대답하리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이 요 취산이었죠. 취산. 모든 사물은 모이는 게 있고 흩어지는 게 있어. 모이면은 이런 형상이 있는 이런 상이 되는 이렇게 기가 되는 이게 있고 추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흩어지면 이 기가 흩어지면은 청허지기가 돼서 아무것도 없다. 봐도 청허지기가 돼서는 여기는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 수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허지기가 여기 있는데 취산에 있어서 산에서 극치에 가면은 청허지기가 되는데 아무도 이 청허지기를 인식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객관적으로 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 시청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아느냐? 소화담이 말하기를 경물치지가 돼서 이렇게 토한 사람, 통리가 된 사람, 이치를 아는 사람, 경물치지로 이렇게 관통한 거, 이렇게 화련 관통한 거, 일관하게 관통한 사람은 경물치지가 된 사람은 청허지기를 인식할 수 있지만 화련관통 경물치지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청허지기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서화담의 말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가, 실제 하지 않는가 하는 걸 당신이 생각하시오. 왜? 누구든지 있다면 다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알 수 있고 대부분은 모르거든. 경물치기 된 사람만 알 수 있고 경물치기 안 된 사람은 있어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걸 있다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냐. 유물론이라는 건 경험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이 한 건 이 사람도 하고 전 사람이 한 건 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과학이고 실질적인 것인데 어떤 사람을 하고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인간의 이치, 진리를 터득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는데 이걸 유심론이라고 하냐 유물론이라고 하냐 당신이 생각하시오. 그건 묘하다 그게. 이렇게 보면 유물론이 될 건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다니까 이게 보편성이 없거든. 과학성이 있고 실증성이. 그래 그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 없거든. 참 묘하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다가 얼른 안 되지. 그때 그랬어요. 그때 내가 아마 40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말이야. 내가 일본서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노학자들 다 왔어. 아주 경성제대 우리 이의성 유진호 다 그한테 배웠어. 대학자들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내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이북 사람이 발표하는데 내가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참 묘하다.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똑똑하게 단정에 말할 수가 없거든. 지가 경험치였으면 알지. 알아요. 안 된 사람 도통하지 않아도 깨닫지 않았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건 실증적으로 과학적인 요새만으로는 안 되니까 얼른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북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야. 이남 사람이고 다 문제고 지금 이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다 문제되는 대목이야, 이 대목이. 그러니까 이 기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응집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겁고, 탁하게, 이렇게 집약, 이렇게 취집, 모여서 이렇게 퉁탁하게 되면 유로 나타나지만은, 이게 흩어져서 청허지기로 돌아가서 있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청허지기로 해서 중탁한 모여가지고 물건이 됐다가 사람이 죽으면 흩어져서 청허지기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사과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사과 한 개가 생길 때에 여기에 꽃이 피고 여기서 수분작용을 해서 볼이 와서 수분작용을 해서 암수가 여기서 연결이 되면은 낙화착색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붙어서 파란 열매가 이렇게 점점 허드랗게 싱싱하게 컸다가 다 크면 더 안 커. 이제 그러고서 속에 씨가 여물어. 클 때는 씨가 여무는 게 아니에요. 다 커야 이제 속이 여물어. 클 때는 육체가 크는 거야. 육체가 더 안 클 때는 정신이 이제 발달하는 거야.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씨가 완전히 여무르면 말이야. 이 바깥에 시퍼렇던 이 청과가 물렁물렁해지고 뻘겋게 되고 툭 터져도 괜찮아. 갖다 잡수시오 그 말이야. 그러나 요 씨는 먹지 마시오 그 말이야. 그건 다 쓰시면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봄에 나서 여름에 커서 가을에 성숙돼서 다 익은 100% 익은 과실이 쏙 빠지는 것 같이 다 익으면 죽음이 안 무서워요. 죽음이 아직도 무서운 사람은 늙은이라도 덜 익은 사람이야. 다 익으면 안 무서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 와 있어요. 죽음 무서워요? 덜 익었어요. 다 익으면 말이에요.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보이지 들리지도 않은 데서 온 거예요. 청허지기에서. 청허지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취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 있지만 이 전체 우주의 기운은 정감이 없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 변태가 있는 거지. 모인 상태냐 흩어진 상태냐. 큰 나무 섰다가 파설 넣고서
물을 넣고 삶으면 아주 오래오래 때문에 팥이 없어졌어. 다 뭉개져가지고. 그럼 팥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기운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를 넣고 삶았다가 한 마리 풀어진 데도 그 한 마리 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형태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체로 증감은 없어.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 변태, 변동은 있지만 증감은 없다. 그것도 요새 과학에서 에너지는 항존불멸이다.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증감이 없었잖아요. 변태가 있지. 그걸 그대로 말하니까 누군가? 서화담이. 서화담은 과학에서 보면 원자, 분자학, 요새 미립자로 봐도 다 들어맞아요. 그게 기설이에요. 그럼 이 기설에 대해서 여기를 반대하는 이론이 있다면 누군가? 그게 이태기 선생이에요. 그 이태기 선생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그대로 참 의미심장한 게 또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쉬워서 하죠.